우리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늙어가지? 하고 거울 속 자신에게 묻고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는 만성 피로와 찌뿌둥함, 그리고 영원히 메마를 것 같은 피부 건조함. 이게 단순히 나의 탓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이 깨질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 단 하나의 숨겨진 원인, 이것이 우리의 노화 시계를 미친 듯이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 딱 5분만 집중하시면 젊고 활기찬 몸을 되찾는 진짜 의외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세포 보습 생활법 함께 알아보시죠. 노화. 저도 한때는 그저 나의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 점점 변해가는 모습에 한숨 쉬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를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제가 읽은 한 권의 책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늙는다는 게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 즉 세포가 말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관점은 비단 현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노화를 몸이 건조해지는 과정으로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기 때는 체중의 약 70%가 수분인데 나이가 들면 이게 55%까지 확 줄어듭니다. 꽤 많이 줄어드는 거죠. 세포가 이렇게 마르면 단순히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넘어서서 기억력도 흐려지고 만성피로, 관절 통증도 생기고요. 더 나아가면 고혈압, 당뇨, 심지어 치매 같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건조한 정도가 아니죠. 과일이 시간 지나면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오랫동안 세포 건조로 인한 여러 증상들을 겪어왔습니다. 아침마다 개운치 않고 늘 몸이 찌뿌둥했죠.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카페인을 찾게 됐고 아무리 비싼 보습크림을 발라도 피부는 늘 푸석푸석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한참 헤매기도 했고요. 저는 그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혹은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라는 책을 읽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 몸이 늙어가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요. 바로 제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던 차가운 습관들, 이런 생활 습관들이 저의 세포를 말리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시던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료수를 즐겨 마셨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찬 우유에 시리얼이나 빵 같은 걸 허겁지겁 먹곤 했죠. 또 몸을 좀 식히는 녹차를 자주 마셨고 바쁘다는 핑계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대신 샤워로 그냥 휙 끝내기 일쑤였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습관들이 우리 몸의 열 에너지를 자꾸 빼앗아가서 세포가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 자체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주 피곤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특히 하체가 잘 붓는다면 이것이 바로 세포 건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 제 몸이 보내던 신호들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세포가 물을 원해도 제대로 쭉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마치 세포문이 닫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흔히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해서 하루에 2리터씩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마시는 물의 양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물이 세포 안까지 속까지 제대로 전달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걸 세포내액이라고 부릅니다. 무작정 물만 많이 마시면 오히려 세포 바깥, 그러니까 세포랑 세포 사이에 물이 고여버리는 수독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겉은 물이 넘치는데 정작 속은 말라가는 거죠. 이것이 부종이나 몸이 차가워지는 냉증의 원인이 되더군요. 피부가 건조할 때 보습크림을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부 겉에 뭔가를 바르는 건 아주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고요. 근본적인 해결책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땀 흘리는 것을 피하는 생활 습관, 여름에 땀나면 싫으니까 그랬던 것이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땀이야말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최고의 천연 보습인자였던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세포 건조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흔한 오해들까지 명확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몸이 늙어가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짚어내셨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몸속 세포를 속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서 10년 더 젊고 활기찬 몸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비결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세포가 물을 잘 흡수하려면 몸 자체의 열, 즉 에너지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몸이 따뜻해야 한다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에 기반한 방법들이죠. 저처럼 세포 건조로 고통받던 분들이 속부터 차오르는 젊음을 되찾은 바로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말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첫째는 항노화 식사법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당근, 사과, 소금 주스를 드시는 거예요. 당근, 사과 주스에 소금, 아주 약간의 소금이 핵심입니다. 아니면 꿀을 조금 넣은 생강, 홍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근하고 사과의 비타민, 미네랄 풍부하고요. 특히 주스에 소금을 아주 약간 넣는 것이 세포의 수분 흡수를 확 도와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점심은 메밀국수처럼 좀 가볍게 드시고 저녁은 편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 오크라, 미역, 나토처럼 끈적끈적한 점액질 성분 뮤신. 이 풍부한 식품을 좀 챙겨 드시면 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데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욕조 목욕입니다. 샤워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따뜻한 물에 몸을 폭 담그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몸이 따뜻해지면서 세포의 수분 흡수율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전신욕이 혹시 좀 부담스러우시면 반신욕이나 조격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고요. 이때 생강이나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면 그 온열 효과가 배가 돼서 더욱 좋습니다. 결국 진짜 저속노화라는 게 무슨 비싼 시술이나 영양제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을 차갑게 만드는 습관을 버리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가 스스로 촉촉해지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와 따뜻한 목욕. 이건 진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해 보여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몸 안팎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이 단순히 추위를 피한다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 생명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을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 정말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주변에도 이건 꼭 알려줘야겠다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서 많이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